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기념일이 유독 많은 5월입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과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학생과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결과 큰 상을 받으신 선생님이 계셔서 초대를 했거든요. 신흥중학교 김상숙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 신흥중학교 기술과정과 교사 김상숙입니다. 네, 안경이 아주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그 안경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택한 이유라기보다는 우연찮게 동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찾다가 어떤 교수님께서 안경 구입을 하러 안경집에 가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안경을 소개해달라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안경을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건 저에게는 필수템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은 교과서나 이런 것보다 하루 종일 교사를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나마 참신함이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면 성공한 아이템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좋아해요? 한쪽은 동그라미고 한쪽은 네모인데. 선생님 안경이 웃겨요.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네, 말씀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네. 유니크한 안경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안경 하나에서도 학생들에게 이제 창의력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제가 그 여는 말에 학부모 또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네. 해와서 큰 상을 받았다.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상을 올 초에 받으셨더라고요. 네. 예, 공적에 대해서 주요 공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서 상을 받게 됐는지. 네, 공적이라는 워드가 저한테는 참 낯설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한테는 요렇다 하는 공적도 없고 매일매일 생활을 하면서 뭐 기록을 해두거나 메모를 해둬서 공적을 한다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김상숙 교사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추억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정말 감동적으로 지금까지 교직 경력의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되는 부분은 장문의 손편지,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메일, 그다음에 뭐 SNS, 전자메시지, DM이긴 하지만 너무너무나 긴 문장을 보내주셨다는 내용들을 듣고 정말 지금까지의 교직 생활을 반성해 본과 동시에 앞으로의 교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계기가 된 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도 처음 받아보신 거예요? 네, 저는 상을 받을 만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이 없기 때문에 네, 겸손의 말씀이시기도 예. 할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상 받게 되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학생들하고 또 만나게 되고 학교에 가서도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고 왠지 상해 주는 그런 그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 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채워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남은 교직 생활 10년을 어떻게 하면 제가 이걸 갚아가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25년 교편 잡으셨고 네.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교단 생활이 이제 늦게 시작하신 편인가요? 네. 학부를 졸업하고 인간 발달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발달 속에 들어있는 가족학, 가족 상담, 심리 이런 부분이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석사, 박사 과정으로 흘러가듯이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교사가 됐다면 30년이 훌쩍 넘었을 나이인데 네. 아직은 교육 경력이 그다지 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박사과정 하신 것 같던데 인간 발달 과학은 어떤 걸 공부하는 건가요? 일단은
한국에서 가족학 박사를 하고 이제 인간을 대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시겠지만 예. 교직을 하고 10년 후에 소진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원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시간을 통해서 선생 그다음에 그 학생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겸손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마음고생이라는 여러 가지 큰 비용을 지불을 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급해 준 것처럼 어느 신문 보니까 네. 인터넷 기사에도 교사 10명 가운데 네. 6, 7명 정도는 이제 이직을 생각하고 네, 그만둘 것을 생각한다고 할 정도로 네.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신가 봐요. 네, 네, 번아웃 증후군? 네네 소진증후군이죠. 아. 네네. 그래도 저는 느껴온 거고요. 네. 요즘 젊은 교사님들은 학교 알파 세대와 MZ 세대의 마찰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교직 일탈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번아웃 증후군이 빨리 오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중학교에 지금 몸담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도 항상 중2병 네, 하잖아요. 네, 네. 그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선생님들도 같이 이제 에너지가 좀 어떻게 보면 낭비되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되면서 번아웃 증후군이 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떤 점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다임이 굉장히 급하게 변하고 있는 건 감지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인간이 따라잡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갭들을 서로 극복을 못하는 차원에서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솔루션들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저희 교사들이 다 같이 머리를 합하여서 교사 공동체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상 선생님은 지금은 어떠세요? 학교 나가시고 아이들 만나는 거 행복하세요? 일상이? 네, 대단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는 항상 배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학생들에게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김상숙이 지향하는 기술과정과 수업은 그 45분간 반드시 김상숙과 아이 컨택을 통해서 한마디라도 같이 나누고 돌아가는 수업을 지향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다 천재입니다. 그리고 각양각색 다양한 칼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번아웃 증후군이 올 수밖에 없고 소진 증후군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저는 나름대로의 제가 가진 솔루션으로 그러한 학생들한테 에너지를 얻음으로써 하루하루를 보충하면서 에너지 보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과목이 이제 기술 가정인데 네. 뭐 필수 교과는 아니고 아이들이 좀 소외할 수도 있잖아요.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주로 상담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네요. 상담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네. 가정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가정학은 일단 루트가 사회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많이 알려진 용어지만 다학제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문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학문이고 융합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학이라는 것은 인간 발달부터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생활의 기능적인 측면까지 아주 다양한 영역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소외 학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전 항상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국영수만 열심히 할 것도 아니고 네. 또 가정 기술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학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반에 몇 명 정도 아이들 재학 중인가요? 많게는 30명, 그리고 적으면 27, 28. 네. 갈수록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학령 인구가 줄고 있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떤 꿈을 많이 가져요? 보면 중학교 때는. 꿈.
뭐가 되고 싶다는 네. 뭐 탑3가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 되고 저도- 싶은 순서, 연예인, 뭐 가수 뭐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요. 현실을 얘기를 하자면 음. 제 경험으로는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학교에서 유용한 단어였는데 지금은 꿈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지를 일단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꿈을 갖게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연예인, 뭐 아니면 축구 선수 네.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몰라요.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앞으로 교직 생활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 다양한 체험 활동 할 수 있게 네. 열심히 또 연구하신다고 전해 들었는데 아, 네. 예,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2022년에 안녕 하모니카 반이라는 반을 제가 만들었고요. 안녕 하모니카. 안녕 하모니카. 오. 그다음에 2023년에는 풍악소, 음. 풍성한 악기 소리를 약자로 풍악소라고 해서 현악 앙상블을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뭐 프로로 하모니카를 잘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악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담당 교사로서 참석하지 않고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잘해도 못해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교육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못하면요. 잘하면 제가 애들한테 롤모델이 됩니다. 못하면 애들은 선생님이 불쌍해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는 부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석하지 않고 정말로 저는 애들하고 같이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선생님은 제일 큰 보람이고 25년 교단 활동 중에 그래도 내가 교사하기 참 잘했다 이런 순간이 어느 때예요? 직업적인 네. 천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은? 네, 천직이란 용어가 요즘에는 굉장히 무색하죠. 네, 네. 그렇지만 저는 스타트는 일단 천직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거.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학생을 케어함과 동시에 그 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제 전공도 살릴 겸 저는 학부모님들과의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오지랖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24시간 열린 교사를 지향합니다. 물론 제가 무자녀 가족이고 그다음에 주말 부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밤 12시에 전화 안 가지고 가출했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10분 안에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르시는군요. 아이들은 밤 12시가 가장 왕성한 생활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한테 누구 찾아 어디 있어? 라고 하면 10분 안에 찾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10분 안에 찾아서 귀가를 하면 그 학부모님은 저에게 무한 신뢰를 주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그 학생이 엄마와 선생님이 같이 자신을 놓고 고민한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변화를 제가 감지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다른 선생님들은 주말에는 좀 내 시간을 갖고 싶고 학부모님들이 늦은 시간, 심야 네, 11시, 뭐 또 새벽 시간 뭐 카톡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연락을 안 했으면 하는 선생님들도 제 주변은 뭐 간혹 있었는데 네네네. 24시간 그냥 네네네. 열어놓으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제가 잠깐 그 대기실에서 말씀드렸지만 리뷰를 통해서 3, 4회인가 그 아나운서님께서 선생님한테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 적전선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때 달라요. 선생님마다 달라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그 관계라는 것을 일괄 적용시킨다는 것은 나름대로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자신의 라이프 패턴에 맞게 대응하면 그것도 부모님들이 다 이해해 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스승의 날 풍속도는 어떻습니까? 예. 카네이션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선생님께 달아드리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달아줍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변화라고 한다면 행사가 많이 축소됐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예전에 저희 때는 이렇게 막 떡도 맞춰가지고 선생님 감사하다고 하고 네. 그랬던 시절이 그런 향수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렇죠. 요즘은 뭐 선물 같은 건 그냥 마음의 선물이죠. 마음의 선물도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스승의 날 노래도 불러주고 스승의 날 노래 부르다가 어머니 은혜로 노래가 바뀌기도 하고 예. 그런 흐뭇한 광경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학교는 어떻게 공간을 꾸며줘야지 교육감 항상 그 출마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만들겠다. 학생들이 꼭 편안하게 느끼는 학교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그런 학교가 있을까 싶어요. 가고 싶은. 그러게요. 예. 네.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에게 학교는. 네. 아나운서님이 원하는 답이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가기 싫은 곳이 학교라고 합니다. 네. 근데 막상 24시간 중에서 가장 많이 웃는 곳이 학교라고 합니다. 학교는 그런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리적인 그런 공간의 구성, 설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공부는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는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친구들하고 더 많은 상호작용, 놀이 문화를 통해서 사회적인 예의를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간혹 선생님들에게 이제 그 본인이 안고 있는 어떤 고민이라든지 네. 뭐 이런 상담들도 좀 많이 하나요? 중학교 때는 요즘 학생들이 어떤 고민들이 많은가 해서 궁금해서. 중학생들의 고민. 예. 말 잘 안 쳐, 우리 때보다는. 그리고 내면에 갖고 있는 불안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 직업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직업들이 많았는데 정말 예측 불가한 미래를 사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 안타깝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뭔가 아이의 마음을 열고 그 다가가기 위한 어떤 그 뭐 팁이라든가 조언 같은 게 해줄 게 있습니까? 예, 스킬. 네, 네. 저는 그 뭐 예능에서 보면 신이 나를 만들 때 뭘 부족하게 줬냐, 많이 줬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신이 저를 만드실 때 어마어마한 관찰력, 그리고 뭔가 사물을 봤을 때 인풋의 양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름을 거의 다 외우고요. 예. 그리고 학생들의 조그마한 변화, 예를 들면 안경테가 바뀌었어, 앞머리를 잘랐어, 다이어트에 성공했어. 관찰력이 좋으신 모양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두 가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별로 다른 사람들한테 튀는 것을 싫어해, 청소년기는. 그렇지만 관심은 받고 싶어. 그런데 김땅뚝.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별명이 김땅뚝이거든요. 김땅뚝이요? 네, 김땅뚝인데 김땅뚝이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게 저렇게 알아주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아이들이 정말 저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상담으로 오고 합니다. 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는 참 하나님 신이 주신 제 달란트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상에서 서로 하지 않은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생들의 어떤 심리 상태도 이제 선생님도 똑같이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런 기술이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우선은 전공이
인간 발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론도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많이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인간 발달 그 학문의 핵심은 어떤 건가요? 저는 박사 과정까지 밟으셨길래.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소개를 좀 하자면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이 있는데 저는 그 이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칭 평생 발달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죽음의 순간까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발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각의 단계, 특히 청소년기에 갖고 있는 발달 과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단계마다 갖고 있는 그 아이들의 숙제, 그 숙제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같이 내가 공유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공유할 수 있다. 라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네. 또 핵가족이고 네. 맞벌이 가정도 많다 보니까 선생님께 이제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인성교육이 집에서 부족하지만 학교에서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또 우려가 있잖아요. 네. 선생님들 아이들 대할 때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시나요? 뭐 급훈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왠지 예, 저희 때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예, 어떤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학업 외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네, 네. 이 대답 또한 어떤 방법론적인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가진 스탠스는 영화 원더라는 영화를 학생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생님께서 너에게 오름과 친절함이 있다면 친절함을 선택해라.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오름과 친절함 가운데 있을 친절함을 선택해라. 예. 왜냐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옳음과 바름은 학생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만 해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성 있게 아이들에게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뭐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네. 사랑이라는 정의가 스테디셀러인 성경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자세가 물론 힘들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시작하셔서 이제 25년 네. 근무하셨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혹시 어떤 일도 계획하시고 있는지도 궁금해서요. 계획이라기보다는 이런 교사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로 고민 청소년기 성인기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진로 고민이라는 것은 청소년기나 성인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일이 있는 전 연령대에 필요한 게 진로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의 내일을 고민하는 그런 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베스트도 못 되고 워스트도 못 되고 기억에 안 남는 교사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최악도 최상도 아닌. 네, 왜냐하면 그렇게 베스트가 될 수도 없는 존재고 그렇다고 해서 워스트가 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어른다운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학생이 밟고 지나가는 뭐 돌, 뭐 길, 뭐 그 정도로 기억되는 그런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또 첫 방송 출연인데 몇 학년 몇 반 담임이세요? 저는요. 올해는 작년에 학생생활안전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별 휴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담임을 이번에는 올해는 면제해줬군요. 네, 해주셔서 네. 여러 가지 활동 하려고 지금 그러면 계획하고 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 뭐 교사, 동료 교사나 네. 또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도 직접 또 가르치니까 네, 네, 네. 준비한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정면에 있는 카메라 네, 네. 보면서 네.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제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너의 인생에들은 성공과 과정만 있을 거니까 너무
많은 일에 주저하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상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상 수상 축하드리겠고요. 우리 학생들이 그 마지막 인사 말씀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네. 꿈을 위해서 정진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누구나 유독 한 분 정도는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선생님, 은사님이 계실 거예요. 오늘은 그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